안녕하세요. 등촌사 종합사회복지관 2022년 정신건강 열린 강좌 누구나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다 강의를 진행하게 된 박명희라고 합니다. 올해 강의 주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힐링 에너지 충전을 위한 몸과 마음의 좋은 습관 나도 힐링 페이스 메이커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는 순간 너무 길다 라는 생각이 드실까요? 혹은 아니면은 힐링 에너지 여기 충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충전? 어디 가서 이런 거 충전하는 데가 있었나? 나만 몰랐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드실까요? 혹은 몸과 마음의 좋은 습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시면서 아니 몸도 챙기기 힘든데 마음까지 챙기라고? 이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드실까요? 그렇다면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힐링 페이스 메이커인 제가 함께 여러분에게 어떻게 힐링 에너지를 충전해야 되는지 또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 이 시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우선은 제 소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소개를 조금 드리면 이렇게 저는 정신과 간호사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새싹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역사회와 병원에서 정신건강과 관련돼서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과 함께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회초년생으로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때 대부분 어떤가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의욕도 넘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발의 꽃을 피우면서 일을 했었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에너지도 딸리고 힘도 빠지고 이러면서 내가 사실은 할 수 없는 게 더 많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지쳐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나, 이 일을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보면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걸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기로 한 거죠. 이 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냐면요. 여기 컴피스라고 보이시나요? 여기 컴피스. 네네. 컴피스라고 써 있는데 요거는요. 컴하고 피스가 같이 이렇게 합해서 만든 단어예요. 컴은 모두 함께라는 뜻이고 피스는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모두 함께 평화로울 수 있는 방법을 좀 나누고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소개를 하는 이유는요. 아마 모두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각자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의욕이 넘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걸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조금 지쳤어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다시 나를 재정비해서 건강하게 생활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과정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나를 잘 관리하면서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자,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이랑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조금 있는데요. 처음에 이 문구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나는 어떤 말을 많이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많이 했을까요? 이렇게 아마도 행복하다, 감사하다, 기쁘다, 즐겁다 이런 말이었을까요? 아니면은 힘들다, 지겹다, 짜증난다, 의미 없어 이런 말들을 많이 했을까요? 우리 잠깐만 좀 생각을 해볼까요? 나 어떤 말을 많이 했지? 아마도 우리는요,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이미 우리 머리는, 우리 마음은 이미 지극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실. 뭐가 있어요? 긍정적인 말들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이런 부정적인 말들은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 이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제가 생각해 보라고 했을 때, 여기 위에 있는 행복, 감사, 기쁘다는 말이 더 많이 떠올랐을까요? 밑에 있는 힘들다, 지겹다, 짜증난다 이런 말이 더 많이 떠올랐을까요? 그쵸. 아마도 우리는 이 말이 조금 많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어디에 두고 있나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러한 곳에 가까이 하도록 나를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새싹처럼 너무나 예쁜 나를 이렇게 그늘진 곳에 이렇게 가둬두고 있진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쯤에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죠. 어떻게 힘든 일이 없을 수 있어? 당연히 힘들지.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당연히 힘든 일이 있습니다. 저도 좌절하는 시점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론 아프고 힘든 시간 우리에게 당연히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몸에 상처가 나면은 이렇게 치료를 하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치료하나요? 손끝에 조금만 상처가 나도 밴드를 막 감아가지고 바로 치료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소한 일도 하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가 나면 어떨까요? 마음의 상처가 나면은 그거 역시도 우리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힘들고 짜증나고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그거 치유하나요? 안 하나요? 네, 그렇죠. 보이지 않는다고, 마음의 상처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렇게 곪아서 아주 큰 상처로 남게 된다라는 거죠. 아마 이렇게 시들한 모습으로 내 안에서 상처로 고스란히 남아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요,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은 상처를 우리가 잘 치유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 충전, 이런 곳에 누구를 도와야 돼요? 나를, 그쵸? 그를 통해서 자신을 행복이라는 곳에 가까이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커튼을 열고 빛이 들어와서 내가 상처가 잘 치유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저희가 이 시간 동안 어떤 얘기할지 벌써 감이 다 오시죠? 네, 맞습니다. 내가 나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하면은 행복이라는 곳에, 에너지 충전이라는 곳에 가까이 둘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같이 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목차가 이렇게 됩니다. 저희 4가지 주제로 같이 이야기할 텐데요. 첫 번째는 힐링 에너지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통해서 아마 힐링 에너지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힐링 에너지가 어떤 것이고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알고 나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네, 내 힐링 에너지를 관리해야 되겠어 라는 마음이 불꽃이 막 생기겠죠. 그렇게 생기고 나면 두 번째 이야기, 몸과 마음의 좋은 습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야기, 한 번만으로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저절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네, 직감적으로 100일 하는 생각이 드실 거고 우리는 늘 100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100일이 아니라 왜 100일이 필요한지 약간의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쯤 되면은 아마도 나의 힐링 에너지를 관리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앞서서 잠깐 제가 힐링 페이스메이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힐링 페이스메이커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잠깐 먼저 말씀드리면 힐링 페이스메이커는요. 나와 다른 사람의 힐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마지막에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바라건대는 이 시간이 다 끝나고 나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나도 힐링 페이스메이커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함께 힐링을 위해서 움직여준다면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저희가 힐링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힐링 에너지 하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에너지 하면은 뭐가 생각나실까요? 여기 에너지란 무엇일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우리가 흔히 생각나는 건 전기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이런 것들이 좀 생각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전기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이런 것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충전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충전만 해야 되나요? 그리고 나서는 중간에 빠져나가는 게 없이 잘 관리해야 되는 이러한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거를 조금 예를 들어 보면은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에 있는 것처럼 뭐죠? 네, 스마트폰이네요. 이제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스마트폰도 우리가 항상 충전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아이인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5%라고 되어 있고 얘는 100%라고 되어 있어요. 5%는 뭘 의미할까요? 네, 배터리가 거의 없는 상태. 100%는 뭘 얘기할까요? 네, 100% 충전된 상태. 우리는 이렇게 100% 충전된 상태를 원할까요? 배터리가 없는 상태를 원할까요? 충전된 상태를 원하겠죠. 이걸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면요. 제가 카페 같은 데 가면 저희가 명당 자리가 있잖아요. 어디가 명당 자리일까요? 맞아요. 콘서트가 있는 자리가 명당 자리입니다. 거의 다 차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강의를 하러 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강의실에 이렇게 콘서트가 있거든요. 그런 곳이 이미 다 충전을 위해서 꽂아 놓은 거죠. 그뿐만인가요? 우리가 하루를 밖에서 보내고 나서 귀가를 하고 나면 첫 번째로 하는 게 뭘까요? 물론 요즘에는 손부터 씻어야죠. 그리고 나서 하는 거는 스마트폰 충전일 겁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충전할까요? 바로 이 두 개의 상태가 우리에게 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만약에 5% 있는 상태에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충전이 안 되고 5%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게 됐을 때 누가 나한테 핸드폰 좀 빌려줘봐 이런 얘기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불편할 거예요. 불안할 거예요. 왜 나한테 빌려달라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00% 충전이 돼 있는 상태에서 누가 나에게 핸드폰 좀 빌려줘봐 라고 얘기하면 괜찮아. 써. 이렇게 얘기하겠죠. 물론 당연히 개인정보 관리는 잘해야 되겠죠. 바로 우리가 에너지가 충전된 상태랑 충전되지 않은 상태는 우리 마음에 이러한 차이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힐링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상태에 우리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조금 옆으로 밀어볼게요. 저 때문에 안 보이니까. 자, 보시면은 이렇게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네, 소위 말하는 방전됐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배터리가 없는 상태, 이 상태는 배터리가 다 에너지가 충전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표정부터 어떤가요? 표정부터 다르네요. 굉장히 지쳐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또 이쪽 표정은 굉장히 에너지가 넘쳐 보이고 밝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내가 배터리가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나 이것 좀 도와줄래? 라고 얘기하면 어떤가요? 왜 날 귀찮게 하는 거야? 왜 날 힘들게 하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 이런 마음이 더 많이 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에너지가 이렇게 차 있는 상태에서는 어떨까요? 뭐 그 정도는 뭐 내가 도와줄 수 있지. 오케이 하면서 굉장히 포용력이 넓은 괜찮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힐링 에너지입니다. 이러한 힐링 에너지가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같은 모습이 달리 보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거를 조금 바꿔서 말하면 마음의 배경음악이라고도 합니다. 즉 동일한 상태에 따라서 내가 어떤 배경음악, 즉 어떤 에너지 상태이냐에 따라서 동일한 상황이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그걸 잠깐 경험을 할 텐데요. 제가 작년 봄에 벚꽃이 휘날릴 때 산책을 갔다가 찍은 사진인데요. 여러분도 보시면서 그 장면이 어떤 느낌이 드는지, 배경음악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힐링 에너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걸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음악을 짧게 했었는데요. 어떠신가요? 그냥 몸이 이렇게 막 움직여지지 않나요? 그러면서 올 봄에 마스크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벚꽃이 피면은 이 길을 걷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걸어가시는 이 어르신의 뒷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조금 이렇게 즐거움과 이런 것들을 같이 느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마음의 배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이 조금 아쉬우실까요? 네, 아마도 음악을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 벚꽃길을 보면서 이 어르신들의 뒷모습에서 노년의 중후함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간혹 음악에 대해서도 각자 느끼는 정서가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가라앉는 거, 뭐 쓸쓸함을 좀 읽으시는 분들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네, 지금 보시면은 마음의 배경음악에 따라서 저희가 장면은 똑같은 장면이었어요. 이 장면 안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경쾌하고 뭔가 이렇게 즐거운 마음을 보편적으로 느끼셨다면 두 번째는 다소 이렇게 가라앉지만 차분할 수도 있는 이런 느낌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보여지는 이 길에 대한 모습과 어르신들의 뒷모습에서도 경쾌함 혹은 아니면은 반대로 내가 조금 더 차분해지는 노년의 어떤 중후함 이런 것들을 읽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배경입니다. 즉 힐링 에너지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힐링 에너지가 우리 일상에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까지 봤습니다. 이제 무엇을 봐야 될까요? 좋은 거 알겠어. 그런데 이런 힐링 에너지는 그러면 어디로부터 왔을까? 어떤 이론적 근거를 갖고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힐링 에너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힐링 에너지, 이 에너지는 우리 인간에게 적용이 되면서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고 채우는 에너지 체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에 다 동의가 되실까요? 혹시 나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에너지 체계야?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러실까 해서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요, 어떻게 일상을 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먹고 그 다음에 먹은 에너지를 가지고 어때요? 그래야지 활동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활동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는 자야 합니다. 즉 에너지를 충전하고 사용하고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에너지 체계를 움직이는 존재가 맞나요? 네, 동의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에너지를 이렇게 채우는 것만큼 뭐가 중요할까요? 새어나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내가 에너지를 채웠는데 줄줄줄 새어나간다면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마 효율적으로 흡수하거나 관리가 안 될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음식을 열심히 먹었는데 나의 어떤 건강상의 문제로 흡수가 안 되고 빠져나가는 게 더 많다면은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겠죠. 이래서 에너지 체계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잠깐 우리 스마트폰 얘기를 다시 한번 조금 하면요. 스마트폰의 에너지 관리는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네, 충전도 하고 잘 쓰기도 하지만 중간에 요즘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핸드폰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는 그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거를 정리하라고 이렇게 경고를 메시지를 막 주더라고요. 즉 에너지가 쓸데없이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관리하세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아가서는 저희는 중간중간에 에너지 배터리 다 쓸까 봐 어떻게 하나요? 네, 휴대용 충전기 배터리 이거 갖고 다니면서 중간중간 또 충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잘 관리하면서 여기에서 문득 드는 생각. 나는 우리의 에너지 관리, 충전을 위해서 이렇게 채우기 위해서 정말 스마트폰 관리하는 것만큼 그 방법을 잘 알고 있을까요? 문득 내 몸과 마음에게 조금 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관리 방법을 많이 알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우리 이쯤에서는
에너지 체계라고 했는데 우리 몸과 마음은 왜 이런 에너지 체계로 만들어져 있고 이것들이 왜 필요한지 조금 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힐링 에너지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말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 힐링 에너지라는 말은 제가 컴피스에서 저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이제 단어입니다. 근데 이 힐링 에너지는 저 혼자 그냥 만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회복 탄력성과 그 다음에 면역 시스템이라는 이런 두 가지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본다면 도움이 되겠죠. 자, 우선은 회복 탄력성은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좀 어렵나? 역경을 극복하는 힘, 그 다음에 자신에게 닥치는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힘든 역경을 기반으로 탕 하고 튕겨져 나가는 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이래도 조금 와닿지 않으실까요? 그렇다면은 우리 탄력이라는 거 먼저 좀 떠올려 볼게요. 탄력성 하면 뭐가 떠오르실까요? 네, 그쵸.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은 고무줄 이런 거 생각나실 것 같고요. 조금 젊으신 분들은 탱탱볼 이런 탄력성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놀이를 좀 많이 했었어요. 친구랑 고무줄 이렇게 당기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다가 탁 났을 때 상대방이 아프잖아요. 근데 내가 이 고무줄 당기는 걸 멀리 당기면 멀리 당길수록 어떨까요? 친구가 더 많이 아프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나쁜 장난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탱탱볼은 또 어떨까요? 탱탱볼도 높이 올리고 싶으면 아마 세게 내리칠 겁니다. 세게 내리칠수록 공이 탕 하고 그 탄성으로 더 올라가잖아요. 이게 바로 탄력성이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름을 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즉, 내가 회복하는데 이런 탄력성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얘기했던 것처럼 면역 시스템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면역은 우리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면역은 뭔가요? 그쵸. 요즘 제일 중요하죠. 감염이나 질병이나 이런 게 주변에 왔을 때 이것으로부터 나를 탁 지키는 힘인 거죠. 그래서 면역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부터 이 힘을 우리는 힐링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하면 조금 막연하죠. 저희가 회복 탄력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우선 회복 탄력성 먼저 보면요. 회복 탄력성이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려드리려고 해요. 자, 제 뒤에 지도가 나왔죠? 이렇게 지도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하와이 쪽에 있는 작은 섬인데요. 이 섬에서 어떤 연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보시면 카우아이 섬이라고 있어요. 아주 작은 섬이고 지금은 굉장히 아름답고 제가 알기로는 주라기 공원, 공룡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를 찍었던 섬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겠어요. 하지만 이 섬은 그 전에 아주 옛날에는 굉장히 힘든 환경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힘들다라는 건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이 살고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는 삶도 힘들고 혹은 범죄율도 굉장히 높았던 이러한 섬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기에 전쟁이 지나가는 거죠. 저희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나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도 이제 전쟁을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 과정 안에서 굉장한 두려움과 걱정과 많은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마 워낙 열악했던 이 섬이라는 공간 안에 태어난 아이들, 이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더 열악했겠죠. 더 건강하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열악한 환경 안에서 태어나게 되면은 분명히 건강하게 성장이 힘들 거야 라는 가설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태어난 아이들을 30년 동안 30살이 될 때까지 어떤 것도 해주지 않고 쭉 지켜봐요. 어떤 분들은 말도 안 돼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지금은 윤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한 연구를 이제 진행을 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삶을 건강하게 살기가 힘들다.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네, 어떤 분들은 그런 것 같아.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꼭 그러진 않아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실제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천여 명의 아이들이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30년 후에 연락이 돼서 계속 남아있는 아이들은 여기에 273명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3분의 2인 201명은 연구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역시나 건강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정말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연구자들을 고민하게 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3분의 1이에요. 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72명의 아이들은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안정적인 삶을 잘 영위하고 있더라는 거죠. 연구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쵸. 이 72명의 삶을 잘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힘든 삶 안에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었을까? 정답은 뭘까요? 네,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인간관계였다는 거예요. 이 72명의 아이들에게 공통된 건 뭐가 있었냐면요.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그 아이 인생에 한 분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가 나를 그대로 수용해주고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과정을 경험한 거죠. 그 사람이 부모님일 수 있죠, 당연히. 혹은 부모님이 아니어도 아마도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또 혹은 어떤 종교단체에서 만난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동네 아주머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 있었던 아이들은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인간관계가 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줬구나 라는 것들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이 순간 좀 떠오르는 분이 계실까요? 내 삶에 있어서 나에게 정말 잘 수용해주고 인정해줬던 어떤 어른이 있었다면은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감사함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이러한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나에게 힐링 에너지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들은요, 이런 인간관계의 경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름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인간관계가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었을까 하는 것들을 봤더니 이 아이들에게는 대인관계 능력과 자기조절 능력이라는 걸 향상시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누군가에게 사람을 대하는 거에 어떤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경험했다는 건 사람과 함께 만나는 거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호의적인 마음이 들 거예요. 좋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좋은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내 감정도 조절을 해야 되고, 내 성격도 조절을 좀 해야 되고, 내 행동도 좀 조절을 해야 되겠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바로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뇌가 긍정적으로 세상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만나러 막 다닐 수가 있을까요? 그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뇌, 이런 뇌를 만들므로 인해서 대인관계 능력과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회복 탄력성,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는 겁니다. 곧 무엇과 연결될까요? 긍정적인 뇌는 바로 여기에 있는 행복한 나로 직결이 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좀 어려운 얘기였죠? 여기까지 해서 저희 1부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나머지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